그래서 오늘 할 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냐? 그거부터 한번 좀 알아볼 건데, 뭐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2차 방정식이라는 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의 형태, 2차식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x에 대한 2차식의 형태, 뭐 x가 아니어도 돼. 미지수는 문자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문자에 대한 2차식이 0이 되는 값을 구하고 싶다.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 a는 0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요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뭐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2차 방정식의 해나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나 근은 뭘로 구한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해나 근이라는 건 요 그 의미가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 2차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는 건 그 해나 근을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이나 해 얘기가 나오면 일단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 그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나 근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수분해하는 거. 그래서 전에 맨 처음에 우리 이거 수업 시작할 때 그 곱셈 공식 이야기할 때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인수분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식 인수분해는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운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을 거니까 뭐 이렇게 X자로 해서 인수분해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가 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2차 방정식이 안 풀린다고 할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일 때 근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구할 때 원래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 한번 이거 물론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 한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했을 때 좀 쉽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를 A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 형태를 하나 만듭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 뭔가 생기죠? 여기서 생기는 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생겨요. 근데 여기 뒤에 c가 있으니까 요게 0이 된다, 이렇게 원래는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고 싶은 거니까 얘를 다 넘겨. 그래서 a로 묶어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요거 4a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를 한번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루트를 씌울 건데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보면 2a가 되는 거라서 여기가 분모는 2a로 그냥 빠져나가고 분자에다가 풀말을 붙여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여러분이 적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은 다음에 근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요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그냥 바로 근해 공식에 넣고 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물론 숫자가 간단하니까. 그래서 근해 공식에다 넣고 대입을 하면 2분의 4 풀마 루트 이거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8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2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먼저 하나 만들어. 그럼 여기서 4가 생겼으니까 4를 빼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넘어오면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를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x 마이너스 2가 풀마 루트 2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니까 이거랑 값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바꿔서 하는 게 근의 공식이다 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친구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랑 베타.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알파랑 베타가 나오게끔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a니까 a 이게 그 인수분해를 해서 근이 나오는 게 알파랑 베타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요 위의 식이 변형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랑 식이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서 요거랑 계수를 비교를 하게 되면 근이랑 계수, 요 A, B, C랑 알파랑 베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AX 제곱 여기 보면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묶어서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면 알파 베타인데 여기 A도 있으니까 A 알파 베타 해서 얘가 0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똑같은 게 뭐랑 뭐냐면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요 X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랑 여기 있는 상수항도 동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C는 A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양변을 A로 나눠서 A분의 C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두근의 합, 두근의 차 두근의 곱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는 다 요렇게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는 진짜 외워야 돼. 이거 여러분 안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외워주면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면 이건 지울게요. 문제를 풀다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자, 지금 우리가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까지는 좀 이거는 사실 교재, 시중교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두근의 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근의 차. 그래서 두근의 차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유도를 해볼 거냐면 아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친구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도 나온다라고 했었던 거죠.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클 거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루트 앞에가. 그래서 얘가 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어떤 두 숫자의 차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좀 더 크니까 얘를 알파, 어쨌든 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 그냥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베타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내가 구하는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알파가 이런 값이고 베타가 이런 값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은 2a분의 요거 빼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b는 없어지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가 두 개가 생겨버려. 그래서 두 개가 생기니까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2는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은 요런 식이 결론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차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항상 크다 그랬지. 근데 여기 보면은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A가 음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보다 더 커진단 말이야. 값이 반대니까. 그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그럴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를 어떤 식 하나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절대값을 붙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차라고 하면은 요거까지만 절대값 A분의 요거까지만 딱 기억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거.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아까 근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굳이 분리를 하면 요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근이 몇 개냐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 근이 몇 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왜 두 개가 나오냐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요 루트 안의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루트 안에 있는 저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판별식이다 라고 해서 D라고 적을 거고 얘를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판별식이라고 할 거예요. 왜 판별식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다라고 해서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요 판별식이라는 친구가 여기 루트 안의 값이
양수가 되면 실수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면, 그러니까 0보다 커지면 얘도 실수인 근, 얘도 실수인 근인데 두 개가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문제에서 무슨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건 요 루트 안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두 근이 뭐로 바뀌는 거냐면 굳이 한번 적어보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근이 나와요. 근데 근이 두 개는 맞는데 얘네 둘이 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정의를 하게 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요렇게 정의는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중근이다, 중복된 근이다 라고 해서 중근이다 라고 불러요. 중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얘는 두 개가 맞아. 근데 봐봐, 얘는 서로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걸로 계산을 해보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얘는 한 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만 여러분이 조금 구분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복소수를 사실 왜 배웠냐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복소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는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걸 배웠단 말이야. 허수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이게 옛날에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을 거야. 3학년 때는. 근데 이제는 뭐로 배울 거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허수인 근이다 라고 해서 허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허근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을 때 요렇게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렇게 얘만 우리가 허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건을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문제 풀 때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곁다리가 아니고 이건 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근해 공식 쓸 때 짝수 공식이 있어요. 짝수 근해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적응을 해서 얘를 계속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을 한번 쭉 적어보면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b가 짝수야. 그래서 b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인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가 있냐면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수 곱하기 2를 하면 항상 짝수가 되는 거라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b'이라는 친구는 b를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b 대신에 2b'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풀마 루트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4가 그러니까 묶여갖고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2가 돼서 다 약분이 돼요. 요렇게.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짝수근해 공식이라고 해갖고 이미 3학년 때 배우긴 했을 텐데 이거 꼭
좀 써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뭐 나머지는 약간 뭐 곁다리 같은 느낌이라 넘어가서, 뭐 그래도 여러분 2차 그래도 하나는 해봅시다. 안돼. 에이씨. 네, 그래서 요거 13번만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이씨, 왜 안 돼. 음. 13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근의 공식을 쓸 필요 없이 근의 개수, 근의 종류 이런 거 나오면 자 문제 풀다가 근의 개수나 뭐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 다 판별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맞춰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 그냥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렇게. 그래서 요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더라 라고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알아서 해도 되는데 4k-5가 9보다 작다. k-5가 4분의 9보다 작다. 그래서 k가 4분의 29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k, 자연수 k의 개수는 이게 대충 4, 7에 28이니까 7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값은 7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거기 42페이지에 있는 14번부터 17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자, 양수 K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은 중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이 되더라.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K-U K 플러스 2가 0이 되면서 양수 K는 6이 될 거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근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이더라. 그래서 이게 근이 3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9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볼 거, 여기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b인데 b를 우리가 여기가 지금 짝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짝수근의 공식으로 바로 가줄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갈 거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판별식이라는 거 자체가 그 실근이냐 허근이냐 뭐 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짝수근의 공식 봤을 때 여기 안에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걸로 봐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짝수가 나오면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줄 거예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k제곱 하고 ac니까 요거 다 빼주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5다. 요렇게 이제 적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2로 나누는 그런 개념이라서, 4로 나누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15가 되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돼서 k가 5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0이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 허근이면 판별식을 썼을 때 9-4k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더라. 그래서 k가 4분의 9보다 크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뭐 헷갈릴 수는 있긴 한데 요것도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2가 나와 있으니까 2배가 되어 있으니까 얘도 바로 짝수 판별식으로 가주고요. 이거는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좀 해보면 여기 m제곱은 없어질 거고 2a 여기 6이니까 플러스 6의 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 된다라고까지 일단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m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m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게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는 9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6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뒤로 옆으로 한 칸 가서 한 장 넘어가서 18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그러니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서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a분의 c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놨을 때 얘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8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해서 11이 되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식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번부터 21번까지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일단 19번은 금방 풀 수 있겠죠. 일단 두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가 되더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2가 되더라. 이렇게까지 일단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구할 때 그냥 진짜 넣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으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란 얘기고요. 10이 되더라 라고 구하면 되겠고, 얘는 이런 건 일반적으로 통분을 해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통분을 해주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21이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근계수를 써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근계수를 아예 안 쓰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그러니까 저거 있죠? 저기 써놓은 거 근의 계수 말고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줄여서 근계수라고 할게요. 그냥 앞으로는. 그래서 근계수 써서 푸는 거 한번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고요. 알파 베타가 4가 된다라고 일단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가 두 근이 되는 거니까 두 근이 합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되면서 실제로 알파랑 베타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엔 얘네 둘을 곱하면 되는 거라서 알파 플러스 2라는 근이랑 베타 플러스 2라는 근을 곱하면 알파 베타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빼기 8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건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됐다라는 건 최고 차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a분의 마이너스 b를 했을 때 2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x제곱 플러스 2x라고 적어주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가 나왔다라는 건 요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라고 하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단순히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건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근이라는 친구의 어떤 개념적인 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저기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 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는 친구를 fx라는 어떤 그 x에 대한 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데 얘를 내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를 찾으면 우리가 그걸 근이라고 부르자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전체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나 베타를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fx라는 친구는 x 대신에 알파를 넣었을 때도 0이 되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F는 아니죠. 어떤 다른 친구인데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나 베타 플러스 2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식을 찾고 싶은 거야. 자, 잘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식은 x 대신에, 그러니까 x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근 자리가 되는 건데 근에다가 x 대신에 알파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고 베타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친구를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fx까지는 일단 그냥 쓰는 건데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2나 베타 플러스 2니까 둘 다 여기다가 뭔가 2가 더해진 친구를 여기다 넣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요 괄호 안의 친구가 알파로 딱 떨어지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알파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알파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 여기가 알파가 돼야 돼. 아니면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알파가 되려면 x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베타 플러스 2를 넣어서 이렇게 되려면 베타가 되려면 또 어차피 2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건 요 방정식 자체가 어떤 걸 두 근으로 갖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x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두 근인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fx가 이건데 x 대신에 여기다가 x-2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친구는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x-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렇게 식을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은 여기가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6x라서 여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4라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 사실 여러분 나중에는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가 지금 차이가 2가 나고 있잖아. 그래서 x 대신에 x-2를 여기다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밑에 있는 21번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그대로 가져갈 건데, 자, 얘는 근계수로 풀게 되면은 두근의 합이 알파분의 1, 이제 베타분의 1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4라고 했으니까 4x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는 맞을 거예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썼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는 건 얘가 플러스 x 이렇게 있었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야 4분의 1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분의 c를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개념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fx를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얘가 0이 되는 친구를 찾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f알파도 0, f베타도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함수에서는 알파나 베타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 내가 알파분의 1을 넣어서 알파를 만들고 베타분의 1을 넣어서 베타를 만들려면 f 역수잖아. 지금 얘랑 역수관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원래는 그냥 역수근이라고 정리를 하는데 fx분의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되면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넣으면 f알파가 되면서 0이 되는 거고 여기다 베타분의 1을 넣었을 때 f베타가 되면서 또 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으면 x제곱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양변에 x제곱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곱했을 때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풀더라도 나중에는 그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나 얘가 원래 친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따져서 요렇게 푸는 거를 좀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 여러분이 좀 풀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이게 다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PQR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ABC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 보기에 어떤 2차 방정식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근계수를 썼을 때 문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풀기가 좀 어려워서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2차 방정식 마지막 페이지가 될 텐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기 나름인데 아까 그 인수분해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도 되고 두근의 그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근계수로 한번 풀어보면 두근의 합이 그러니까 두근이 얘랑 얘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3이 되면서 b가 바로 5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얘랑 얘를 실제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a가 2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빼면 뭐 15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알려준 거 근이라는 친구는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아니지 맞지? 아니지. 여기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8 플러스 12 마이너스 a가 0이 된다라고 해서 a가 20이 나온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입해서 풀어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근이 마이너스 2랑 b가 나오는 거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b가 0이다라고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을 때 얘네랑 개수가 다 똑같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거나 근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거기 23번이랑 24번 있는데 두 개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그 근계수 쓰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일단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2다라는 거 먼저 깔고 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처럼 뭐 알파는 알파가 변형이 되고 베타가 변형이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계수를 써서 두 근의 합이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 분의 이거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 제곱 플러스 그냥 베타 제곱을 미리 계산하는 게 편할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16 빼기 4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12 빼기 4분의 2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가 4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얘도 하면은 2분의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2인 친구를 구하고 싶으니까 2x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을 때 4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했을 때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한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란 얘기가 뭐냐면 2차식이 어쨌든 간에 그 근의 공식을 쓰면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친구였어. 이런 친구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게 다시 생각해보면 3이 근이고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요렇게 두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 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짝수 공식을 쓰면 인수분해가 좀 편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A분해인데 A가 1이니까 A는 굳이 생략해서 안 쓸 거고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면 이거 절반 해주면 1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빼기 5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4인데 루트 마이너스 4라는 거는 1 풀마 2i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트 4는 2고 마이너스 루트 1은 루트 마이너스 1은 i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그럼 어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근이 1 플러스 2i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면 x가 1 플러스 2i가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x 빼기 1 플러스 2i를 하면 1 마이너스 2i가 또 다른 근이 되면서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리하고 거기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복소수랑 그 2차 방정식 복습하는 차원에서 25번부터 28번까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복습을 해보면 여기 이쪽이 지금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요거 전개했을 때 8-x가 나오고 여기서 2yi까지 이렇게 생기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x가 8-x랑 똑같아서 x는 3분의 8이 돼야 되겠다. 아니지, 뭐하냐. 다시 여기가 2x-1이랑 8-x가 똑같은 거라서 x는 이제 3이 돼야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2y가 4랑 똑같기 때문에 y는 2가 되더라 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26번도 보면 요게 이제 켤레복소수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2-3i가 될 거고 여기 이제 바로 한번 곱해보면 여기서 1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플러스 2로 바뀌어서 여기 3이 될 거고 2i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그래서 얘는 5 마이너스 2i가 되더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이야기 나오면 바로 짝수 판별식 그러니까 얘는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는 친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서 k가 5보다 작으면 되더라 라고 이제 복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봤던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8 플러스 2가 돼서 10이 되더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또 풀어볼게요. 29번부터 32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풀 때 그 각각 유리화를 하지 말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를 봤을 때 서로 켤레복소수기 때문에 그냥 통분을 하면 자연스럽게 실수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분모는 이제 5로 바뀌겠죠. 이거 합차 계산을 할 때 뒤에 게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2a 플러스 ai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b 플러스 2bi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곱했을 때 i제곱인데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4-i가 된다라고 보면 2a 플러스 b분의 이거를 5로 나눈 게 4기 때문에 2a 플러스 b는 2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분의 a 플러스 2bi가 이게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5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니까 a, b를 각각 안 구해도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3a 더하기 3b가 나와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되더라 라는 거를 a랑 b를 각각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얘는 좀 뭐 약간 특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뭔가 복잡해 보여도 그냥 하던 거 마저 하면 돼요. 그래서 z 바 먼저 구하면 1-i라서
z 마이너스 z 바 같은 경우에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2i가 나올 거고요. z 바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z 마이너스 z 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분의 z 바 같은 경우에는 2i분의 2가 되면서 i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i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6제곱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i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6번 곱하면 플러스 i 6제곱은 i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계산이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눠서 항상 얘기했죠. 여기 안에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31번 보게 되면 실근을 갖는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판별식을 쓰기는 쓸 건데 짝수 판별식을 쓸 거예요. 왜냐면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가 8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정수 a의 최대값은 8이 되더라.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얘는 짝수 판별식은 못 쓰고 그냥 판별식 쓸 건데 25 마이너스 8b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b가 33 이렇게 돼서 b가 8분의 33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제일 작은 정수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3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근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판단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식에다가 근을 대신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일단 해줘야 돼요.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러면 요 F라는 친구 있잖아. 이 F라는 친구는 여기가 0만 되면 된다는 얘기. 0이 된다. 여기 자체가 봐봐.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알파나 베타가 됐을 때 0이 된다라는 거야. F라는 친구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알파나 베타가 되는 친구가 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2차 방식 다 안 구해도 돼. 어떻게? 4x-1이 알파나 베타가 되는 친구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근이잖아, 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근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구하는 건 x니까 x가 뭐가 된다라고 보면 되냐? 여기다가 1을 다 더해주고 4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1이거나 4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식, 그러니까 f 어쩌구가 0이 되는데 이 어쩌구만 만들면 돼. 이 괄호 안에가 이게 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 식에서도 얘 자체가 알파나 베타가 되게끔만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16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만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16분의 얼마야? 8 더하기 5 더하기 1 하면은 얼마? 14? 그러면은 8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문제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자습 시간에 마저 이어서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다음 시간에 요거 시작하자마자 요 뒤에 세 문제 풀고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분해도 시험을 안 봤으니까 인수분해랑 요 2차 방정식까지 해서 하면 되고, 오늘의 숙제는 그 유형편 43번부터 90 몇 번이더라? 3번까지 이렇게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